여러분, 무예라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격렬한 대련이나 화려한 발차기 같은 걸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무예가 사실은 팬데믹 같은 거대한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아주 강력한 정신적인 도구를 제공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고대의 지혜가 어떻게 현대의 위기에 맞서 싸웠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실마리는 아주 오래된 전설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의 한 전사와 그가 마주했던 끔찍한 역병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신라 시대의 엘리트 무사 집단 화랑 출신인 처용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처럼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는데요. 바로 천연두였습니다.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이었죠. 상상해보세요. 늦은 밤 처형이 집에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아내 옆에 낯선 존재, 바로 그 무서운 천연두 귀신이 함께 누워있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무사였던 처형이었으니 당연히 칼을 뽑아들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처용의 선택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그는 칼을 뽑는 대신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가사는 그 엄청난 분노와 슬픔 속에서도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그 놀라운 절제력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처용의 이런 반응에 천연두 귀신이 오히려 감복해서 스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결국 처용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지혜와 예술, 즉 내면의 힘으로 역병을 이겨낸 겁니다. 가장 큰 싸움은 내 안에서 이겨야 한다는 이 고대의 지혜가 우리 시대에 와서 정말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고대의 역병과 싸웠던 바로 그 지혜가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어요. 특히 무예를 수련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건 거의 존재 방식 자체를 뒤흔드는 근본적인 모순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무예의 본질하고 팬데믹 방역 수칙이 얼마나 정면으로 부딪히는지가 한눈에 보이죠? 무예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거리를 좁히고 몸을 부딪히고 거친 호흡을 나누는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팬데믹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리, 마스크 착용, 완전히 정반대를 요구한 거죠. 전통적으로 무예는 위험을 무릅쓰고 적에게 다가서는 용기를 가르칩니다. 이 로마 어머니의 말처럼요.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는 다가서는 것 자체가 곧 패배를 의미했으니 정말 무예계가 전례 없는 딜레마에 빠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계명대학교의 존 존슨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의 경험은 팬데믹이라는 외부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 내면의 정신력을 시험하는지로 초점을 확 바꿔줍니다. 팬데믹이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존슨 교수가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끔찍한 사고를 당합니다. 담당 의사가 끔찍하고 또 끔찍한 골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과 싸워야 했어요. 오죽하면 팔을 그냥 잘라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그 절망의 순간에 태권도를 수련하며 배웠던 그 정신력이 번뜩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고통에 굴복하기를 거부했죠. 존슨 교수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딱 구분해서 설명해요. 첫 번째가 바로 인내입니다. 이건 뭐랄까, 우리가 발차기 100개를 채울 때 마지막 10개를 더 참아내는 것과 같은 육체적인 의지력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게 바로 핵심, 백절불굴의 정신입니다.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더는 못하겠다 싶을 때조차도 마음속으로 아니, 난 지지 않아 라고 결심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결과랑은 상관없이 내면에서 패배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죠.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인내와 백절불굴의 정신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팬데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존슨 교수는 이 팬데믹이 단순한 보건 위기가 아니라 무해 수련자들의 정신력을 시험하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시험대였다고 주장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정신력을 어떻게 체육관에서 시험하겠어요. 진짜 시험은 언제나 도장박. 예측 불가능한 삶의 시련 속에서 찾아오잖아요. 팬데믹이 바로 그런 거대한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럼 그 시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었죠. 갑작스러운 도장 폐쇄,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 혼자 고립된 채로 훈련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 존슨 구수는 바로 이런 시련들을 겪으면서 누가 단순히 육체적인 인내만 단련했는지, 그리고 누가 진정한 백절불굴의 정신을 내면에 키워왔는지가 명확하게 갈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거예요. 육체적인 인내는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재정적인 압박이나 끝이 보이지 않는 봉쇄 조치 앞에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길은 있다고 믿고 온라인 수업을 열고 홈트레이닝 방법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갔던 거죠. 그렇다면 팬데믹 이후 무예는 이제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이 위기는 역설적으로 무예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경구 교수는 여기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무조건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험은 최소화하면서도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스마트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는 첨단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교육 방식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의 도장, 상상이 가시나요? AI 코치가 내 자세를 실시간으로 교정해주고 VR 세상 속에서 전설적인 고수와 대련을 하고 로봇 파트너와 함께 땀 흘리며 훈련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전통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무예의 본질적인 진화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보통 무술이라고 할 때 쓰는 술은 기술, 테크닉을 의미해요. 반면에 무도의 도는 길, 즉 철학과 삶의 방식을 뜻하죠. 팬데믹 같은 위기는 무예가 단순히 싸우는 기술인 무술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보다는 인격을 수양하고 삶의 태도를 배우는 무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일깨워 준 거죠. 결국 팬데믹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셈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무예를 수련하는가? 그 대답은 이제 명확해졌죠. 단순히 몸이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대 처형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존슨 교수처럼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삶의 모든 도전에 맞서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크고 작은 도전들이 있겠죠. 그 도전들 앞에서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여러분만의 백절불굴의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요?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